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S&P 500 4,000포인트가 붕괴되었다는 소식과 최근 4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10%나 하락하며 미국의 7대 빅테크 시총이 1,350조 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피크아웃이냐 더 상승이냐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평균적으로 3년마다 하락장을 만납니다. 200일의 조정기간과 마이너스 35%를 3년마다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면 올 수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최근 4일 동안 거의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다우는 2% 하락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3%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3% 하락하며 종가 기준 3,991포인트로 마감하며 4,0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악재는 그대로 같은 악재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악재 요소들입니다. 이 악재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어제 러시아가 전승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더 키워버린 영향도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이제는 점점 피바다가 익숙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모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가상화폐, 원자재 모두 하락했고 달러만 버틸 수 있던 시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2까지 터치한 후 3%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파월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 나스닥의 급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것이 굉장히 컸고 지금 이 상황은 50bp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데 파월이 75bp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후 시장은 인플레이션 해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파월을 믿지 않고 있고 바이든은 주식시장은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뒤에 있는 전범 푸틴은 광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흑해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처럼 말이죠. 즉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악재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푸틴의 종전선언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를 봐도 6개월 동안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나 하락해 있습니다. 이는 차트 왼쪽에 보이는 코로나 폭락 때와 거의 비슷한 하락폭입니다. 20년 3월 코로나 폭락으로 약 30%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코로나 폭락만큼은 떨어지지 않았고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이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짧고 굵게 때리는 게 아닌 천천히 길게 간지럽히는 기간 조정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월요일 첫 번째 바람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은 내일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4월 CPI가 발표됩니다. 지금 3월 CPI 정점론이 있는데 4월 CPI에서 3월 발표되었던 8.5%보다 꼭 하락하는 발표 수치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가장 CPI 전망이 정확했던 UBS의 CPI 전망 차트입니다. 천천히 CPI가 하락세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만약 중국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번에 더 상승하면 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던 베어마켓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잠을 푹 자고 나타난 곰은 황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과거 겨울잠을 자고 나타났던 베어마켓의 시기들입니다. 나스닥 급락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과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나스닥 기회를 주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1998년 IMF 때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하락했고 2000년 IT 버블로 마이너스 41%가 하락했고 IT 버블과 함께 9.11 테러가 발생하며 마이너스 74%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15% 떨어졌고 2006년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 추가 인상을 발표하며 마이너스 15%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고 48%나 폭락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이 S&P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18% 하락했고
2015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브렉시트 요소로 18% 하락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엔 미중 무역 전쟁으로 24%나 하락했고 2년 전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33%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지금 바라보면 분할 매수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패닉셀 구간이었을까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의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파란 검정 박스를 보시면 대체 바닥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지루한 기간 조정은 언제까지였는지를 알려줍니다. 40%를 넘은 건 1973년 오일 쇼크와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그리고 약세장 기간 중 1년이 넘는 시기를 살펴보면 1973년 오일 쇼크, 1981년 폴 볼커,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즉 1973년 이후 50년 동안 18번 베어마켓이 미국 증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조정 기간은 198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나스닥은 조정 기간 170일을 지나고 있으며 28% 하락한 상황입니다. 즉 거의 평균치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198일의 조정 기간이 끝날 것이고 하락은 마이너스 35%까지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꽤 떨어져 있고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조정 기간을 1년을 넘길지 안 넘을지 하락폭은 마이너스 50%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투자기관들의 전망 역시 다 틀리는 것을 알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는 예측과 전망에 설득당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살 때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매수해서 내 평단가를 평균으로 맞추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And if it gives you a chance to buy something that you like and you can buy it even cheaper, then you're good luck, basically. But if I think that I can buy something for potentially 10% cheaper, maybe more than that if I wait a week or a month, maybe that's what I'm sitting around. Well, if you think that, then you're going to get fabulously rich if you're right. All you have to do is just keep buying at 10-day intervals and keep taking your 10-day prediction. If I knew what the market was going to do, obviously, but you don't. I don't think anybody knows what the market's going to do. I think you do know whether you're making an intelligent purchase at a given price. Everybody, when they buy a stock, you don't need to read anything. You certainly can't predict the market by reading the daily newspaper. That is for sure. And you really can't. You certainly can't predict the market by listening to me. You can't pick them from day to day. If you can do that, you can. Well, I haven't met anybody yet that knows how to do it. I say basically hold. I mean, the idea that the European news or a slowdown in this or that or anything like that, that would not cause you if you owned a good farm and had it run by a good tenant. You wouldn't sell it because somebody said, here's a news item, this is happening in Greece or something of the sort. If you owned an apartment house and you got to raise your rents a little, it was well located, and you had a good manager, you wouldn't dream of selling it. If you had a good business personally, the local McDonald's franchise, you wouldn't be thinking about buying or selling it every day. Now, when you own stocks, you own pieces of businesses, and they're wonderful businesses. You can pick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And to buy or sell on current news is just crazy. You're in a wonderful business. You got people running it for you. You know you're going to do well over 5 or 10 years. And to think news events should cause you to try and dance in and out of something that's a wonderful game is a terrible mistake. So get into a bunch of wonderful businesses and stay with them. But you said I said buy and you changed it to hold. Does that mean don't sell, or does that mean? Well, I mean, if you haven't got them yet, you buy them consistently over time. So you sort of average over time. All the news was terrible. It was a great time to buy stocks, and I should have held that stock forever. And I've been buying stocks ever since. 저점에 매수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3월에 일주일 동안 큰 반등을 주었을 때 그때 댓글을 보면 악플러들조차 난 지금 매수했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매수하자마자 물렸죠. 반등을 보고 산다는 건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때가 바닥에서 반등을 준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하루하루 이 하락장에 몸담고 있으면
그 반등에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비중 매수하겠죠. 우리는 그냥 폭락은 당연히 오는 거고 하락장 또한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럴 때 이악 물고 분할 매수하면서 버텨서 향후 10년 뒤 자산을 불려야 하는 겁니다. 작년 말 미국 주식이 고점일 때 제가 폭락장에 대해 말하는 영상 일부분입니다.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폭락장입니다. 폭락장은 개별 종목 QQQ, SPY 모두 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레버리지 ETF 종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폭락이 오면 어느 종목에 투자하건 내 계좌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락장이 오는지 이게 그냥 단순 조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 때 웅덩이 매매법 매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화면의 차트는 약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폭락 때 약 3년 동안 2차 매수 타이밍은 14번 옵니다. 2차 매수 타이밍은 1년에 약 5번 정도 온 거죠.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은 8번 옵니다. 약 1년에 2번, 3번 정도 온 겁니다. 그리고 4차 매수 타이밍이 2번이나 왔는데요. 저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건가? 더 떨어지고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그렇지만 바닥을 모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때 이악 물고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매수 타이밍이 자주 와서 현금이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쉬어야겠죠. 그리고 다시 투자금을 넣고 매수 타이밍이 오면 매수해야겠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에이, 내가 투자할 땐 안 올 거야. 혹은 이제 이런 폭락장은 오지 않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런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정말 만약 폭락이 온다면 이악 물고 버텨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던 그 하락장이 몇 달이 지나 찾아왔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종목에 거치식으로 몰빵 매수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자 이런 하락장에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번 하락장에서 2차, 3차, 4차 매수를 끝냈고 잠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주가가 반등했다가 내려오며 이평선에 닿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일 CPI 발표가 잘못 나오게 되면 RSI가 30을 터치하게 될 것이고 4차 매수 타이밍이 다시 시작될 듯 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현재 QLD RSI는 32입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SSO의 RSI는 33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RSI는 36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 최고점에서 거치식 몰빵 투자를 해도 3년 뒤에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점에서 몰빵 투자를 했나요? 우리는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고 있고 계속 매월 적립하는 투자를 합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 지금은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악 물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버티는 사람은 성공하는 1000명 중 1명이 될 것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이 악재는 몇 년 동안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고용은 안정적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러시아 전쟁 및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는 언젠간 없어집니다. 현재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단 몰빵 투자가 아니라 분할 매수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힘들 것이라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고 작년 말 고점 부근에서도 폭락장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이 정도의 악재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도의 큰 조정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주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최고의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선택은 불가능하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분할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